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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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10월 10일 첫 노래로 임수빈의 인생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처럼 흘러가는 꿈처럼 사는 게 오늘 10월 10일 첫 노래로 임수빈의 인생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나쁘지 않아요. 네, 좀 맑은 날씨입니다. 네, 저번 주말인가요? 네, 제 기억으로 주말에 비가 좀 내렸었죠. 네, 제가 그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저쪽 그 경기도 성남에 제 고향집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분명히 일기예보가 비가 안 온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우산을 안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 제가 성남에 한 12시인가 12시 좀 넘어가지고 이제 새벽에 한 그 정도에 도착했어요. 근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더라고요. 네, 택시 타고 이제 가고 싶어도 뭐 택시는 이제 사람들이 다 잡아가지고 뭐 택시를 못 타가지고 거의 한 2시간인가 3시간 동안 비 맞으면서 걸어가지고 집에 갔었는데 약간 그 아직까지도 약간 몸살 느낌이 조금 나가지고 지금 오늘 방송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 야암생활시장 보이는 라디오는 제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그 만들어 놓은 매실 엑기스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하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굉장히 날씨가 맑아요.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가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저녁 같은 경우에는 좀 쌀쌀한 어쩔 땐 추운 그런 기온이지만 낮에는 포근한 날씨죠. 네, 그래서 이런 날씨에 진짜 천고마비가 맞을 정도로 하늘 보시면 굉장히 높고 말이 살찌는지는 뭐 지금은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행하기도 좋고 책 읽기도 좋은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울산이 조금 따뜻한 편이에요. 저쪽 그 위쪽 지방은 그 엄청 춥답니다. 네, 저도 저 어제 내려왔는데 어제 아침 그 진짜 한낮 한두 시간 정도 빼고는 엄청 추웠거든요. 네, 근데 여긴 진짜 여기는 진짜 살만해요. 네, 울산은 정말 살만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네. 뭔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건강상식 그리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이렇게 두 코너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 야암생활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신가영의 우울한 날들의 최선을 다해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만의 적당한 시간과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신가영의 우울한 날들의 최선을 다해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간은 건강상식 시간이에요. 오늘 또 재미난 건강상식에 대한 거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그 방귀라는 걸 아시나요? 네, 흔히 말하는 방귀 있죠? 방구라고 하는 거. 네, 이 방귀는 이제 밖으로만 이제 나오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귀가 이제 한자로 방기예요. 공기를 방출한다 뭐 이런 뜻인데 방귀는 장 속에 있는 공기가 그 이제 밑에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죠.
차별 없이 평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낍니다. 네, 그리고 소리의 강약과 진동 그리고 냄새의 강도 같은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 어떤 사람은 열차를 열차가 지나가는 듯한 소리를 내고 누구는 굉장히 좀 힘없는 그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누구는 이제 약간 빵빠레 같은 느낌의 굉장히 그 힘찬 패기 있는 그런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그리고 이제 방귀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뭔가 연인들끼리는 트지 않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왜 안 트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방귀는 포유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포유류와는 소리가 다르지만 적어도 몇몇 변온 동물 그러니까 외부 온도에 의해서 체온이 변하는 그런 동물들 있죠. 그런 동물들 역시 다양한 그 이제 방구를 낍니다. 네, 이들에게 방귀는 배설물이 배출하는 어떤 그 과정의 하나예요. 네, 파충류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뱀은 소화기관 내부에 박테리아에 의한 소화작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방귀를 낍니다. 그리고 청어과에 속하는 물고기 있죠? 네, 물고기 역시 방귀를 껴요. 네, 굉장히 전 이거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야, 물론 이제 우리나라래 우리 사람 같이 이렇게 부악 이렇게 하진 않고 그 굉장히 잘 보면은 그 꽁무니에 하나밖에 없는 관을 통해서 불에서 공기를 배출합니다. 네, 그게 방구예요. 물고기한테는. 물고기는 관의 크기나 항문 틈의 근육을 변화시킴으로써 흘러나오는 이제 기포는 물론 그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는 자기보다 힘이 센 포식자에게 혼란을 주고 자기 무리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방귀의 곡조를 이용하기도 한대요. 네, 굉장히 신기하죠? 뭔가 그 자기가 살려고 물고기들은 이제 방귀를 이용한다고 하니까 뭐 이게 좀 그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누가 오면은 방귀를 굉장히 크게 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걸 한대요. 굉장히 좀 신기한데 제가 요거를 그 물고기가 방귀 뀌는 모습을 어떻게 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았습니다. 네, 혹시라도 물고기가 방귀 뀌는 모습을 영상으로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제보 바랍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어쨌거나 근데 역시 방귀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컹크죠. 족제비와 비슷한 스컹크는 꼬리는 길고 귀는 작은 그 좀 땅딸만한 그 몸집을 가지고 있지만 방귀에 관한 그런 것들은 천하무적이죠. 네, 그 스컹크 방귀를 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이거는 정말 욕 한 번 하지 않는 뭐 어디 굉장히 득도하신 스님이라도 욕을 한 몇 분 동안 계속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냄새가 납니다. 네, 제가 예전에 동물원 한번 놀러 갔다가 스컹크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갔는데 때마침 그때 방구를 꼈더라고요. 네,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진짜로. 네. 이 스컹크의 방귀는 그 분무기와 마찬가지로 액체 상태의 최루성 성분이 들어있는 화학약품이에요.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은 항문 옆에 있는 한 쌍의 발달된 항문선에서 악취를 발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세냐면은 그 심할 경우에는 1kg까지 냄새가 간대요. 네, 이게 진짜 이게 충격적입니다, 진짜. 나 진짜 이 그 냄새만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도 머리가 띵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어디에서는 이 스컹크의 방귀 이걸로 진짜로 그 최루탄이나 이런 걸 만든대요. 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네. 혹시 동물원 가서 스컹크 있으면은 되도록 그냥 멀리 좀 떨어져서 보는 게 좋지 않나. 아니면 마스크라도 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사실 마스크도 그렇게 뭐 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분 탓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싶습니다. 네. 갑자기 뭐 스컹크 방귀 얘기까지 했는데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이 방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하다 이 스컹크가 됐지? 네. 엔치의 예쁜 너니까 그리고 CSP 크라스피 크런치의
부산 여자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잖아 네가 자꾸 궁금해지잖아 널 보는 눈이 간지 듣고 왔습니다. 네, 엔츠의 예쁜 너니까 그리고 크리스피 크런치의 부산 여자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산식 방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나 양, 염소 등의 반추동물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동물들 있죠. 이 반추동물들의 트림과 방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하죠. 대기 중으로 발출되는 메탄가스의 약 한 20% 정도가 소의 트림과 방구에서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내뿜는 메탄의 양은 40에서 50kg에 이른데요. 메탄가스의 정체는 바로 소의 위에 있습니다. 반추동물은 여러 개의 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섬유질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데 반해서 반추동물 같은 경우에는 섭취한 풀 속에 있는 섬유질들을 아주 거뜬하게 소화시키죠. 앞에 있는 위에서 먼저 먹이를 발효시킨 다음에 섬유질을 소화하기 쉽게 만들고 그 다음 위에서 이제 그걸 이제 뽑아내는데 이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소가 그 내뿜는 방귀라진 트림에 메탄이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축적되는 겁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목축업이 발달한 뉴질랜드라든지 아니면 덴마크에서는 한때 소에게 세금을 매기는 가축 방귀세라는 세금을 거두려고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소에서 그 소가 내뿜는 방귀랑 트림에서 나오는 이 메탄 가스의 양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의 그 영향도 꽤 큰지라 좀 세금을 좀 매기자. 그래서 그 세금 거둔 걸로 이제 좀 그 환경이 좋게 좀 쓰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안 됐어요. 네, 세금은 인간만이 내는 걸로 해가지고 가축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반면에 좀 특이하게도 캥거루 있죠? 그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그 캥거루는 친환경적인 방귀를 껴요. 위 속에 특별한 박테리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풀을 소화시키고 다른 가축과는 달리 메탄가스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로 치면은 전기 자동차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이제 안 좋은 가스 같은 것들 전혀 내뿜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캥거루입니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방구를 한 15번 정도? 네, 15번 정도 껴요. 네, 보통은. 네. 방귀는 수술한 다음에 회복기에 장이 정상적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기도 해서 저거 그 맹장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술한 다음에 그 방귀가 나오기 전까지는 밥을 안 주죠. 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수술이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예전에 저희 누나라든지 뭐 엄마가 이제 맹장 같은 거 이제 걸려가지고 저거 막 이게 병원에 실려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그 방귀 안 나와가지고 밥 못 먹을 때 저는 굉장히 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못 먹나? 그냥 먹으면 되지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방귀가 네, 이렇게 좀 장이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뭔 얘기가 될 것 같지? 네. 그리고 이게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게 육체적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방귀를 자주 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10번, 15번 정도 이제 끼는데 막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여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방귀 소리 같은 경우에는 가스의 양이나 압력, 그 항문의 상태라든지 뭐 이런 거지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방귀 소리가 다 다르죠. 네, 아무래도 통로가 좁거나 넓거나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밀어내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방귀 소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방귀의 가스는 음식물 중에서 섭취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당과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제 소화되지 않은 일부 영양소가 장내 세균 활동에 의해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긴 가스거든요. 장내 가스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올리고당이 많은 이제 과일이라든지 채소, 뭐 특히 이제 콩 종류가 많죠. 네. 그래서 예전에 요즘에는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도소에서 이제 콩밥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도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병 걸릴까봐 이렇게 좀 그 장 활동이 좀 활발한 이제 콩 같은 네 이런 채소 종류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냥 콩밥 안 주고 쌀밥 주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왜 교도소를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네요. 네 어쨌거나 뭐 그렇습니다. 올리고당은 그 구조 단위가 2에서 10인 다당류로 다당류 가운데에서 이제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용이하기도 해서 그 올리고당은 장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돼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밀가루, 감자, 옥수수 등의 이제 복합 당질 음식도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면은 장내 가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방귀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음식 같은 것들, 뭐 고구마라든지 감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사실 맛있잖아요. 네, 그 이제 뭔가 몸에 좋은 게 방귀를 많이 이제 유발시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화의 늘 고마운 사람 그리고 조은세의 하트 하트 이렇게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박승화의 늘 고마운 사람 그리고 조은세의 하트 하트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방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구 냄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섭취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네. 냄새는 장내 가스로 인한 건데 그 가스는 질소,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등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특유의 냄새를 내는 것은 아주 소량으로 존재하는 유황 함유 화합물 때문입니다. 네. 유황 성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아미노산에서 생기는데 육류라든지 달걀 같은 그런 것도 있죠. 네, 단백질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음식에서 많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왜 달걀이라든지 아니면 고구마나 뭐 이런 거 먹고 방귀 뀌면은 굉장히 독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 방귀 냄새가 심하면은 대장 관련 질환이라든지 소화기 질환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한 연관성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아직은 밝혀진 게 아니라서 그냥 의심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방귀에 벤조피렌 등 발암성 물질이 이제 함유돼 있어서 방귀를 참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그냥 방귀가 나오면은 그냥 참지 말고 그냥 시원하게 내보내는 게 좋다고 해요. 네. 방귀를 참으면 그 가스가 몸에 남는다라고 혹시 알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은 방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장의 점막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흡수돼요. 이게 더 안 좋은가? 어쩌든지 혈액을 타고 온몸을 이제 돌아다니는 방귀의 일부분은 이제 콩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줌으로 다시 배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몸속에 남아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혈관을 타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오줌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침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오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제 몸을 밖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게 이제 좀 빠르거나 좀 느리거나 그런 것 차이뿐이지 어쨌거나 나오게 돼 있어요. 즉 우리는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방귀를 뀌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방귀를 너무 오래 참으면은 장에 가스가 이제 계속 차가지고 이게 복통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소화 능력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건강에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방귀는 그 애써 참지 말고 시원하게 자신감 있게 패기 있게 내보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뭐 건강하기도 좋고 사실 가장 좋은 게 그 뭔가 그 아주 시원하게 이제 방귀를 꼈을 때 그 어떤 통쾌함이랄까요? 상쾌함?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참지 마시고 그냥 방귀가 좀 그 오면은 그냥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방귀는 그 참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네, 그냥 방귀가 오면은 그냥 내보내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이제 방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잠깐 해드렸는데 사실 그 이제 점심 시간이라 가지고 제가 요런 얘기는 이제 되도록 이제 자제하려고 하는데 소재가 뭐 이렇게 찾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슬쩍 얘기해 드렸는데 어쩌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거나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혹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고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시간이잖아요. 오늘은 저쪽 그 미대륙, 네, 북미의 북미 대륙 캐나다의 어떠한 곳을 가는데 굉장히 좀 분위기가 묘한 곳이 있습니다. 네, 그곳은 이따가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두일의 대탄 인생부터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조은성의 곰배령, 이자연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까지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2부 시간은 세계 속으로 시간이에요. 다른 나라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굉장히 좀 멋들어진 곳을 가보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세계 속으로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캐나다의 오타와라는 곳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 오타와가 사실 이름만 들으면은 무슨 일본 지역 이름 같잖아요. 오타와. 네, 뭔가 이제 일본 느낌 나는데 사실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네. 네. 이 오타와는 접경 도시예요. 네. 그 영국 문화와 프랑스 문화의 최접경지에 자리 잡아 왔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보면은 그 미국 대륙 그 북미 지역을 영국이 지배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제 지금 미국 쪽이 이제 영국이 지배하고 이제 캐나다 한 반 정도를 이제 프랑스가 이제 해먹었었는데 그 중간 지점에 이 오타와가 있었습니다. 네. 온타리오주의 동쪽 끝인 도심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은 퀘벡주인데 프랑스색이 굉장히 짙은 이 퀘벡주 사람들이 오타와까지 출퇴근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캐나다의 수도가 이 오타와예요. 이 오타와는 태생부터 중간지대의 성격이 짙습니다. 위치상 그 영국계와 프랑스계를 함께 다독일 수 있는 어떤 그 중립지역 같은 것도 이 캐나다의 수도로 낙점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해요. 네. 수도인 이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의 당당한 위용을 대변하는 곳이 바로 언덕 팔러먼트 힐인데 이 팔러먼트 힐에 국회의사당이 있잖아요. 네오고딕 양식 건물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명령에 따라서 1800년대 중반에 지어졌습니다. 중앙탑 위에 오르게 되면은 이 오타와 강 건너에 가티노 지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오래된 건물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은 굉장히 좀 아름다운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영국 같이도 생겼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프랑스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색다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진짜 그 묘한 분위기를 잘 낸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왕 국회의사당까지 왔으면은 편견을 버리고 내부를 둘러볼 일인데 실내 장식은 조금 운치 있고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는 의자는 옛날 교실 나무 의자처럼 조금 단출해요. 회의는 영어랑 프랑스어랑 같이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이랑 이제 프랑스가 이제 그 약간 반반 정도씩 이제 옛날에 캐나다를 이제 지배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영어랑 프랑스어랑 같이 써요.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이제 국회의원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이게 회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국정 운영할 때 프랑스어랑 영어랑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통역하는 사람들도 같이 있어요. 네, 물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영어랑 프랑스어랑 두 개 다 하긴 하지만 어쨌건 이제 낮은 목소리가 오가고 이제 정중하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는 모습이 오타와 강의 풍경만큼이나 단아하고 멋집니다. 국회의사당 앞 거리는 강을 건너온 퀘벡 차량들이 여유롭게 오가요. 오타와에서 퀘벡 차만 별도로 구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앞 번호판이 없는 차들은 그냥 죄다 퀘벡에서 온 차들이라고 보면 돼요. 불필요한 경비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 이제 이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조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이 퀘벡주의 자동차 번호판에는 이게 이제 프랑스어라고 이제 어떤 프랑스어로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는 기억한다라는 프랑스어가 적혀 있어요. 그 퀘벡주의 자동차 번호판에는 한때 영국계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프랑스계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좌우명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 그 여왕이 짓도록 명령한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는 차량의 문구치고는 꽤 좀 도전적인 느낌이죠. 네. 예전 그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랑 약간 라이벌 같은 관계잖아요. 이제 서로 이제 지배하고 지배 당하기도 했었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사이였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서로 애증 관계가 좀 있어요. 네. 그런 이제 그거가 이 오타와에도 역시나 있어서 그 되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전에 이 영국 여왕이 이제 이 국회의사당을 만들었는데 이 앞을 이제 퀘벡에서 온 차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계가 굉장히 많은 프랑스 색채가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나는 기억한다라는 그 프랑스어로 돼 있는 문구가 딱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진짜 오묘한 느낌이 납니다. 네. 사실 전 세계에 보면은 약간 이런 지역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여기 이제 퀘벡뿐만 그 여기 뭐야 오타와뿐만 아니라 저쪽에 예전에 저쪽 그 어디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스페인 그 남부 지방의 어떤 도시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네, 안달루시아인가? 안달루시아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도 지배했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유럽이랑 아랍이랑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 저쪽 그 이제 어디야 저기 그 이스탄불 네 거기도 보면은 이제 이제 유럽이랑 아시아랑 그 아랍이랑 이렇게 잘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여튼 약간 요런 느낌의 도시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분위기가 많이 풍깁니다.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의 어쩌다 우리가 그리고 김수찬의 평행선 이렇게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오타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재민이의 어쩌다 우리가 그리고 김수찬의 평행선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오타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타와 도심은 리도 운하가 가로지르고 있어요. 국회의사당을 나서서 한 10분 정도 한 10분 15분 정도 이제 걸으면은 도심의 또 다른 이정표인 이 샤토로리에 호텔이 모습을 들이내고 그 앞을 운하가 지나갑니다. 이 그 이제 리도 운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어요. 총 길이가 한 200km 정도 되거든요. 200km는 굉장히 좀 긴 거죠.
초창기 수문이 간직된 곳에는 운하의 역사를 담은 바이타운 박물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운하는 애초에 그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 건설을 했었어요. 운하를 건설한 존 바이 대령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오타와의 옛 이름도 한때는 바이타운으로 불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군수 물자를 옮기던 운하는 지금은 오타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고, 여름이면은 유람선이 오가고 겨울이면은 세계에서 가장 긴 스케이트 링크로 변신하게 됩니다. 사실 그 캐나다 하면은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스케이트 뭐 할 것 없이 이제 겨울 스포츠, 이제 겨울에 많은 그 이제 얼음 관련된 뭐 그런 이제 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 이제 캐나다에 일부러 겨울에 그쪽 이제 캐나다 가가지고 스키 타고 스케이트 타고 뭐 이것저것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기 리도 운하가 겨울에는 싹 다 얼어가지고 이 200km나 되는 이 굉장히 장장한 이 운하가 얼음을 쫙 하면서 스케이트장으로 변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혹시 그 이제 이 스케이트라든지 이런 거 잘 타시는 분들은 언제 한번 진짜 캐나다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타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네, 물론 저도 가보고 싶긴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조만간 못 가겠죠. 네. 어쨌거나 옛 이름 바이타운의 흔적은 도심 재래시장에서 발견이 돼요. 쇼핑몰 리도 센터 북쪽은 160년이 넘은 세월에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이름이 바이워드 시장입니다. 오래된 건물 1층에는 생선, 채소, 과일을 팔고 2층에는 그 뭐야 2층이랑 그 주변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인들이 이게 들어서 있는데, 수수한 오타와에서 밤늦게까지 술렁이는 곳은 이 바이워드 시장이 대표적이에요. 사실 그 오늘 이 세계 속으로 해서 이 오타와의 그 160년 전통의 이 바이워드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자료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료 찾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가지고 바이워드를 살짝 끼워 넣으면서 그 거기에 이제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를 슬쩍 얘기 해볼까 해서 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오래된 시장과 함께 기품 있는 그런 박물관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 오타와입니다. 박물관의 도시로 불리는 오타와는 20여 개의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오밀조밀하게 들어서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 영국이나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그 영향 때문인지 이런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그 영국이라든지 그 프랑스 이런 애들이 진짜 그 예술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좀 사랑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가 사람 인구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덩어리 넓은 반면에 그 이제 인구가 적어가지고 사실 도시에만 사람이 좀 많은 편이고 그 외에는 진짜 사람이 드문드문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진짜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보면은 진짜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그 숲 같은 것들 되게 우거져 있고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멋있고 운치 있어요.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 사진이라도 어떻게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역시나 노래 한 번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의 살만합니다. 그리고 이승환의 그저 다 안녕,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장윤정의 살만합니다. 그리고 이승환의 그저 다 안녕,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오타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거기에 가면은 이 시장, 이제 바이워드 시장과 함께 기품 있는 박물관이 공존하는 곳이 또 오타와예요. 박물관의 도시로 불리는 오타와에는 굉장히 좀 많은 이게 미술관이나 이제 박물관이 오밀조밀하게 이제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외관조차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화가 집단인 그룹 오브 세븐의 그림부터 세잔, 고흐, 드가의 작품까지 2만 5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 그리고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견주는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영화 같은 데에 캐나다에 굉장히 좀 큰 멋들어진 그 건물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이 박물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캐나다 문명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원주민인 이누이트족의 거대한 토템 기둥이 인상적인데 그 외에도 사진, 뭐 항공, 전쟁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박물관들이 제각각으로 있습니다. 가티노 지역에서 카누를 타고 오타와 강에 나서면은 언덕 위에 국회의사당이 강물에 투영돼 가지고 도시가 간직한 짧고도 구구한 사연을 전합니다. 바이타운 이전에 오타와는 벌못군과 이제 구피상인들의 거점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네, 지금은 어떠한 나라의 그 수도이긴 하지만 과거에 한 300여 년 전 이전 정도로 돌아가면은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이제 촌마을이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역사가 좀 짧은 만큼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지금은 뭐 봄이면은 튤립 축제 그리고 겨울이면은 이 리도 운하에서 펼쳐지는 윈터 페스티벌로 굉장히 사랑받는 지금은 굉장히 좀 멋들어진 묘한 매력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튤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와 이제 맺었던 인연과 유래가 서려 있어가지고 리도우나 역시 영미 전쟁의 배경이 좀 담겨 있어서 뭔가 그 이 골목골목에서 나오는 재즈 선율과 함께 좀 은은한 도시의 풍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 이제 이 오타와로 가는 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토론토를 경유해서 오타와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이제 토론토와 오타와 구간은 그 레일 열차가 수시로 오가기 때문에 이제 타긴 하는데 이게 사실 오타와까지 조금 은근히 지금 시간이 걸려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오타와로 가는 직항 항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네. 어쨌거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캐나다의 토론토에 한번 들려가지고 그 이제 경유해서 오타와로 이제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네. 뭐 물론 저는 이 캐나다를 안 가봐가지고 모르긴 하지만 열차 그 이제 캐나다 가가지고 열차를 타게 된다면은 한 4시간 정도 열차를 타야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땅덩어리 넓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사당 그리고 리도우나 바이워드 시장 등 주요 관광지는 걸어서 이제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오밀조밀하게 다 모여 있어요. 리도우나의 서쪽이 다운타운, 동쪽이 상업 지역인 로어타운으로 이제 상점이 밀집돼 있어서 뭐 이렇게 혹시 가실 분들은 이제 잘 확인하시고 좀 뭔가 사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좀 그 동쪽으로 이 리도우나의 동쪽으로 좀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약간 서민적인 되게 지금 그 나라의 그냥 그 사람들의 그냥 삶을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리도우나의 서쪽으로 이제 여행지를 잡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왕 가면은 네, 뭐 이게 다운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로어타운이라든지 뭐 다 그냥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네. 제가 항상 이 세계속으로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가보고 싶습니다. 네, 참, 네, 역시나 오늘도 가보고 싶네요. 네, 오늘 보인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방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오타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또 오늘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날씨가 지금 갑자기 또 날씨가 조금 쌀쌀해진 느낌이 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면은 좀 오래 가니까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길 바라겠어요. 네, 뭐 그 감기에 좋은 그런 과일 같은 거 있죠.
뭐가 있나? 뭐 귤이라든지 뭐 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생강차 뭐 이런 것들 뭐 좀 하셔가지고 좀 감기 안 걸리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감기에 요즘에 좀 걸렸다가 안 걸렸다 걸렸다 안 걸렸다 약간 그러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비도 많이 맞고 그래가지고 네, 뭐 그렇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제 보이는 라디오 좀 잘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들으면서 저는 오늘 또 슬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는데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